자,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SM과 원장 이성민입니다. 네. 네. 한동안 날씨 좋더니 갑자기 오랜만에 비가 오더라고요. 설명회를 딱 잡았는데 그럴 때마다 늘 참석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오셨으니까 저희 좀 알차게 준비한 거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조어겠죠? 약간 세상이 이제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준,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뉴로멀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영화 제목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왜 이렇게 귀에 맴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설명의 이제 제목을 좀 정할 때, 이렇게 좀 빨리 변화가는 세상, 그리고 이 주변 환경들 대치에서도 많은 학원들이나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도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좀 변화된 세상 속에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해봤으면 해서 제목을 뉴로멀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의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할 거는요, 제가 이제 그동안 기선제압 진행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사실은 요거보다도 이제 뒤쪽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현재 기선제압을 배운 이후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랑, 그 다음에 기선제압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선제압 이전에 현재 초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하는데, 저도 이제 요 설명회 하면서 제 카톡에 연락처들을 이제 세는데, 제 실질적인 그냥 순수한 지인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활동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카톡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장하다 보니까 5천 명이 훨씬 넘어요. 그리고 유독 글쎄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외동보다 형제들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제일 많은 친구는 5남매도 있고, 3남매도 되게 많은데 3남매도 다 저한테 배운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웠던 학생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런 상황도 보고 저런 상황도 보고 다양한 경험들도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의 미래는 본 적 없어도 너희랑 비슷한 아이들의 미래는 많이 봤기 때문에 너 이런 성향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은 애들도 조금 약간 납득하는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라고 얘기했을 때 잘 안 듣잖아요. 부모님 얘기하면 죽어라 안 들을 겁니다. 어른 돼봐야 아는 것들이 많잖아요. 밤에 검정 옷 입고 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운전하다 보면 실제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은 모르는데, 제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많다라고 하면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납득도 하기도 하고,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고집이 센 친구들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서 되게 이제 잘한 친구도 있고, 중등 과정에서 이제 되게 시작할 때 이제 되게 힘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제 초등에서 중등으로 바뀔 때 그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보통은 약간 조금만 커리를 잘못한 친구들은 초등 과정, 그러니까 중1 과정을 한 1년 내내 중학교 1학년 또 1-1만 계속하는 친구들도 실제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중1 과정을 시작했고, 교재도 생각보다 어려웠고 하면서도 이제 힘들어 했는데, 이제 그 학원 커리상 한 번 봤으면 또 다음 심화 커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책. 어머니들도 똑같은 책을 한 번 보는 게 왠지 모르게 손해 같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현실 부정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 커리 타고 가면 아이가 끊임없이 이 과정을 못 따라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었었고, 물론 저한테 이제 많이 경험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극상위권인 친구들도 많긴 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미 잘 만들어졌던 친구들도 있고, 하다가 조금씩 어려운 친구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잘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잘하는 친구들은 왜 잘하는지, 또는 약간 어려워한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변환이 잘 안 돼서 어려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제일 많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설명의 내용도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랑.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어머니들이 초등 과정부터 계속해서 수학을 못했다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 과정 쪽에서는 수학을 그럭저럭 다 했는데, 도형도 웬만큼 했는데, 물론 이제 연산도 웬만큼 했는데, 갑자기 중등 과정부터 아이들이 수학을 확실히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도 저희가 이제 설명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초등 과정에서는 다소 이제 연산적인 부분 말고는 수많은 개념들이 그냥 이렇게 개념을 살짝 던져주고, 그냥 그 개념만 살짝만 이해했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그림을 통해서 막 도형 같은 건 그림을 통해서 상당수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쭉쭉 초등과정에 넘어가다가 중등과정 시작했을 때 그동안 암산으로만 했었던 부분의 문제, 눈의 기하의 도형의 이제 시각적 정보에만 의존했던 문제들이 다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등 과정의 시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갖는 또 이제 대치동이니까 더 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겠죠. 많은 학원들을 선택하거나 할 때 생각보다 그 학원들의 커리가 심화 커리예요. 이제 아마 어머니들이랑 이게 공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중등 과정 책 중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A급 수학을 바로 볼 수 있을까라는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A급 수학 말고 원리 해설 요 정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장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 느낌이 개념 유형 파워 정도까지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그거 다른 지역에서 이제 선행 뭔가 좀 천천히 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꼼꼼히 하는 뭐 분위기들도 있을 건데 개념 유형 파워는 심화책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가 있으니까요. 라이트로 가볍게 보고 심지어 라이트를 좀 두 번째 보는 곳들도 있고 수력 충전 같은 거는 아주 연산책으로 가볍게 한번 보고 그 다음 라이트 같은 거 보고 나중에 심화책으로 파워 같은 걸 보는 커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해서 심리적으로 가장 낮은 교재가 거기서 밑으로 더 잘 못 내려가십니다. 더 내려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약간 잘 못 받아들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커리로 공부했다는 얘기도 또 어머니들도 들으셨을 거고 우리 아이도 이런 교재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려면 그걸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그 초등에서 발생했었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중등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이 커리를 못 밟고 가는 친구들 많아요. 요즘 많은 학원들이 뭐 누적 테스트 보고 뭐 그런 학원들의 심화 문제집들을 하면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맞춤 수업이나 이렇게 서브로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요. 다른 학원 다니는데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학원을 또 서브 학원을 또 챙겨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누적 테스트 뭐하러 계속 보지? 얘는 계속 모르는데?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걸 해서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학원에 와서도 사실상 선생님이 많이 알려주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면 아이는 실질적으로 언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지?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 손으로 푼 만큼의 실력이 느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헬스나 이렇게 뭐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거 운동하는 걸 아무리 많이 보고 어머니가 같이 들어주고 하면 그만큼은 아이가 운동을 안 한 거가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 한 만큼이 느는데 그 부분보단 너무 이제 커리에 의존하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실력 쌓기가 안 되고 계속 끌려만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제대로 된 시작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시작을 좀 기선제압에서 좀 이제 찾고 싶은 겁니다. 현재 이제 기선제압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에 뭐 많은 반들을 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어서 첫 번째 반 열고 두 번째 열고 이제 세 번째 현재는 이제 세 번째 3기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1기 친구들이 이제 작년에 한 친구들이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첫 시작은 이따가 뭐 그 수업을 진행한 류민희 팀장님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첫 시작에서는 되게 애기들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기선제압을 다 거치고 중등 전반에 대해서 보는 눈을 갖고서 그 다음에 이걸 마치고서 이제 평일 쪽 수업에서는 대수 쪽이랑 그 선행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로는 이제 기하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하 수업 1단계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완성도 있게 잘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조합을 진행 중이고 평일 쪽 수업에서는 현재 3-1 진행 중인데 이 3-1 저희 진행하는 거나 그런 커리들도 아주 쉬운 커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따라가게끔 하기 위해선 그 전 단계 수업에서 연산도 계속 챙기고 그 다음 과정의 연산도 챙기고 처음에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중등, 중 2학년, 3학년 할 때 더 쉽게 들어가고 그 중학교 2학년 하면서는 3학년과 연산 미리 챙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심화 커리로 할 수 있는 그 커리를 탄 친구들이 되게 잘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이 기선제압 하면서 했었던 기하 위주로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아이들은 합동 찾고 그런 거 생각보다 되게 뭐 잘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이 초등이냐 중등이냐 그런 정체성에서는 초등적인 개념이랑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사실상 중등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거의 중등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과 유형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이건 중학교 애들 내신 시험에 나와도 어려울 정도의 문제들도 있다라고 이제 뒤쪽에 이제 좀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 설명을 듣고 집에서 다시 풀어보고 또 시험도 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집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작도 내용도 배우고 자취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도형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제 회전할 때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제 기선제압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뭐 기하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기하 쪽을 좀 더 얘기하자 보면은 아이들이 합동을 굉장히 못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합동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그냥 모양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같은 모양을 찾지 이 둘이 왜 정확히 합동인지에 대한 논리성을 찾는 훈련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초등 과정에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저는 심지어 이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자기가 어디 경시학원 다니는데 경시 기하가 좀 약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험 보고 저희 수업 들었을 때 제가 계속 합동을 체크하거든요. 생각보다 합동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뭐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RHS, RHA 합동은 뜻 자체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 번은 들었겠죠. 근데 그 강조를 계속 안 하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거든요. RHS에서 너 H 뭐야?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직각이나 높이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엔 들었지만 선생님들도 합동 설명할 때 얘들아 이 둘은 RHS 합동이야 라고만 짚었을 거거든요. 어디가 R이고 H를 계속 짚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단어만 알고 뜻을 모른 채 계속 흘러가는 그 뿌연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합동을 계속 체크하는 과정을 기선제압에서도 계속 진행합니다. 설명하고 합동 보고 그 다음 합동을 한번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수업에서 합동 한번 또 체크하고 하면서 합동에 대한 트레이닝도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성립하는 합동 조건을 쓰시 합동 조건. 일단 합동 조건을 찾고 논리적으로 문제 푸는 훈련 이외에 합동을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훈련도 계속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이제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진행했고 굉장히 심한 개념들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막 도형을 약간 자취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보시오도 먼저 해주고 그림을 그리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 움직이는 길이를 구해보시오도 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한 필요한 과정들을 아주 세분화해서 좀 만들었거든요. 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등을 그냥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계속 그게 자기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에서부터 잡아야 될 걸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중등을 세부적으로 그 단원에 대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트레이닝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기하도 하지만 이제 대수 쪽 수업을 했던 그 어머니의 피드백도 거속시나 그런 핵심적인 유형들도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하루 자체가 그거 위주로만 트레이닝하는 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세부 유형들을 보는 눈이 너무 잘 갖춰 있어서 트레이닝이 너무 좋았다 이런 평들도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커리는 후반에서도 이제 다시 나올 건데 이제 아이들이 이 짧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6개월의 과정 동안 스텝 1, 2, 3를 거치는 것이니까. 근데 이 6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초등을 점검하면서 중등에 대한 시작을 다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이걸 거치게 되면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선행과 2학년 초반까지 선행이 사실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아이들이 보는 눈을 가지면 그 이후 커리표도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넣었는데 중등도 바로 이제 점검 차원에서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응용으로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 바로 이제 2-1, 3-1 기본 응용하고 여기서부터는 A급을 넘는 이제 심화 커리로 계속 쭉 같이 가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잘 따라갈 수 있는 커리를 많이 제가 이제 고민하고 하면서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이제 준비한 커리이기 때문에 요런 커리를 되게 이제 완성도 있게 애들을 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수는 좀 먼 얘기 같지만 이런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공식 노트랑 해서 워크북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가볍게 오늘은 이제 기하만을 설명하기 위한 수업은 아니니까 설명은 아니어서 뭐 제 단계별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고 전체 커리를 진행하면서 기하랑 같이 연결됐을 때 아이들의 학습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상당수 아이들은 다른 학원 다니면서도 제 기하랑 이제 많이 병행을 하죠. 그래서 그 기하가 잡아주는 장점과 커리의 균형을 잡아서 이 커리 수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걸 들어야 되고 그걸 저희가 다 계획해서 짜주니까
같이 이런 걸 계획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얘기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주말 이제 저희 이제 특강에서도 기아 풀이 1단계 이전에 기아 풀이 2단계, 1단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아 관련해서는 요 커리만 쭉 타고 가도 웬만큼 이제 틀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가볍게 이 정도 설명하고 이따가 후반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받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에 이제 류민희 팀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에서 지금 기선제압 제일 첫 강좌를 원장님이랑 같이 개설을 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초등, 중등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중등 내신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수업했던 기선제압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계속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선제압은 앞에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뭐 최상위도 그럭저럭 풀었고 정답도 나쁘지 않았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 사실은 1학년 제일 처음에 배우는 소인수분해나 최대공약수, 세소공배수 단원 같은 경우는 초등 5학년 내용이랑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를 풀어본 아이들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또 나와요. 근데 초등 5학년 때 분명히 이 과정을 할 때는 잘 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중학교 문제를 보니 처음 보는 아이처럼 이렇게 너 이거 5학년 때 했던 거잖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똑같은 문제를 찾아서 보여줘도 이게 아이가 초등 때 풀었던 것과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와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가 뭔가 다를 거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건 결국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고등 문제를 중등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고요. 심지어 고등의 수열 같은 경우는 초등 사고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은 뭔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배운 초등 수학은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이랑 중등은 제가 가끔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똑같은 문제를 이제 뒤에서 이제 초등, 중등 수학의 차이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결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가 다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초등에서는 네모라고 표시를 하지만 중등에서는 X나 Y라는 미지수를 쓰게 되죠. 그리고 초등에서는 네모, 세모의 관계를 따지지만 중등에서 X, Y의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네모, 세모나 X, Y는 똑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초등에 영어가 나온다라는 거가 우선 첫 번째 거부감. 뭐 이제 가끔 아이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수학책인데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씩 불친절해지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구하여 보세요라고 했다가 구하여라라고 했다가 이제 고등 같은 거면 x의 값은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고 음수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사실 저는 첫 번째라고 해요. 최대공학수, 세소공배수 어떻게든 넘어가거든요. 이제 음수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하죠. 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빼기는 더하기야. 왜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거를 왜 빼기가 더하기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통은 안 해주고 그냥 외워의 느낌으로 가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트레이닝만 하는 거죠. 그냥 눈으로. 그럼 이제 조금만 바꿔도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가 기선제압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수학을 했는데 중등을 잘 못하는 경우 또는 초등에서 사고력이나 심화 수업을 충분히 했는데 중등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결이 다른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초등에서의 문제들을 중등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또는 초등과 중등의 그런 저는 이제 사실 연결고리라는 말이나 연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개념의 연계성을 조금 아이들이 깨닫게 해주면 아이들이 수학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죠. 1학년 과정의 정비례와 2학년 과정의 사실 1차 함수는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학년 과정의 정비례에서 풀었던 그래프의 해석 문제를 2학년 1학기 1차 함수에서 의외로 또 못 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게 기선제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은 조금 직관적이죠.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아이 기본 응용 풀면 문장제 문제도 다 맞아요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아이가 잘 풀어요. 근데 가끔 식을 확인해 보면 이 아이는 그 식을 왜 세웠는지 모르고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원 제목이 소수의 나눗셈이거든요. 그럼 나눠요. 근데 틀렸어요. 그러면은 가지고 들어가요. 숫자를 바꿔서 다시 나눠요. 맞았어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눠서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이걸 왜 이렇게 나눠야 돼? 글쎄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수의 나눗셈, 나누기니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지는 단원이 비와 비례나 비례식과 비례배분,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거기서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나눠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 거기서 한번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은 사실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모든 단원에서 내가 어떤 연산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만 하게 되죠. 왜라는 고민이 사실 없죠.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 그냥 사실은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고 있는 거죠. 세상이로 가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세상에도 사실은 어쨌든 나눗셈은 나눗셈이고 곱셈은 곱셈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이외에는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등으로 가면 좀 다르죠. 중등 같은 경우는 단원에 힌트가 없습니다. 사칙연산 기본적으로 다 혼합해서 나오고요. 함수는 함수 단원의 개념이 필요하고 방정식은 방정식 단원의 개념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땐 난 나눗셈은 나눗셈만, 곱셈은 곱셈만 섞여봤자 사칙연산 그냥 조금 하는 거였는데 중등은 모든 게 다 사칙연산이고 어떤 문제 똑같은 유형에서 어떤 문제는 곱셈으로 풀라 했다, 어떤 문제는 나눗셈으로 풀라 했다, 빼기 빼긴 더하기라고 했다가 빼기 빼긴 또 곱하기가 됐다고 했다가 가로를 써야 된다고 했다가 안 써야 된다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것이고 x도 부담스러운데 xy 두 개 나오고 xy는 미지수라고 했다가 ab는 또 상수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많아지고 개념들이 많아지니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혼란을 많이 겪는 게 소수와 합성수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여러 번 연습을 하는데 그 소수와 합성수 개념에서도 1보다 큰 자연수라는 조건을 사실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2학년 과정에 제가 지금 2학년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개념 물어볼 때도 기하분수 이런 것들 사실 아이들이 시험 대비하면서 가장 많이 낚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저한테 들고 와요.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틀렸는데 맞는데요. 잘 봐봐. 끝까지 못 찾아냅니다. 기하분수란 말이 없잖아. 1보다 큰 자연수라는 말이 없잖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정에서 중등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값이 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보세요. 보통 아이들이 절대값이 뭐야 라고 하면은 부호 뗀수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수학적인 정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등수학은 나한테 어렵고 힘든 게 되는 거고 유형은 많고 문항수도 많아지고 근데 난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좀 뭔가 할만해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뚝 나왔는데 이건 내가 처음 보는 문제야. 이렇게 초등에서 사실 다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중등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갭이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이 대수와 그 다음에 기하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대수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한 게 초등과 중등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결고리를 조금 찾아서 그러면은 초등 문제를 중등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 중등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으로도 풀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했던 친구인데 방정식의 활용을 쭉 푸는데 되게 잘 풀어요. 답이 다 맞는 거예요. 우와, 한 1품 정도의 난도의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풀어서 역시 잘하네. 그러고는 거속시 단어로 딱 넘어갔어요.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싶어서 식을 확인을 해봤는데 식을 못 세우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미 맞았던 문제에 식을 세워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식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든 중등 문제를 초등의 사고력으로 풀고 있었던 거죠. 초반에 풀렸는데 뒤로 가서 이제 거속시나 이런 문제는 사실 초등으로만 풀 수 없는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제 식을 세우는 연습부터 하다 보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례나 1차 함수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이건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이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워낙에 단연간의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대수가 되게 어려워요라고 이제 가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얘기하시는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하가 훨씬 어렵습니다. 기하는 사고력 문제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작년 대청중 1학년 2학기 시험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호흡이 되게 길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 선생님들께 공유를 했더니 기선제압 교재보다 쉬운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선제압 교재 문제가 훨씬 어렵고 저랑 수업하시는 어머님들도 입체도형을 아이가 처음에 너무 못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입체도형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만큼 사실 트레이닝을 시키시거든요. 대수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초등심화가 꼭 필요한가? 그럼 기선제압에서 초등심화를 꼭 다루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과 중등의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등 심화 문제를 중등스럽게 중등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등에서 하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재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너무 쉽지 않나요? 라는 사실은 그 질문들도 많으셨거든요. 이게 너무 쉽지 않나요에 대한 질문이 초등 심화에서 중등 조금 다루는 정도의 개념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중등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그러니까 좀 심화 유형의 문항들이고요. 중등도 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센 B단계 아니면 센 C단계 문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난도의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대수에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기하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중등 2-1 과정과의 연결고리도 있어서 개념 자체도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교재로 중등 과정을 시작하는 거가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시중교재 물론 좋죠. 훨씬 더 많은 노하우들이 담긴 교재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교재를 어떻게 선택해서 수업을 하느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줄 가장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커리큘럼은 개념 원리로 수업을 하고 고쟁이를 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트레이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중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니라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트레이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겨우 뭔가를 좀 할만한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높아지니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는 계속 수학은 어려워지는 거고 어찌어찌 총괄을 통과를 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밑에 과정은 계속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진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 저랑 수업하는 친구가 3학년 다른 학원을 다니면서 저랑 이제 서브로 수업을 하는데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을 한 타임에 다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나가자고 그냥 쑥쑥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삼각형, 사각형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내용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많은 내용의 개념도 많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걸 그냥 쑥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복이 필요한데 사실 반복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거든요. 과제가 너무 많고 그냥 과제만 하다가 헉헉대고 근데 다음 수업에 가면은 그 과제를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애기들이어서 한 50문제가 넘어가면 울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50문제 정도의 선에서 그래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끔 뭐 연산이나 이런 거 조금 더 트레이닝 시키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 들었더만 문항수 선생님 트레이닝 계속 강조하시는데 문항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세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 말고 매주 40문제씩 숙제를 받는데 40문제씩 8회차 수업에 총 24회차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이만큼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쌤을 보면서 저희가 쌤보다 문제를 더 많이 푼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진짜 문제 토 나오게 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도 사실은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선제압을 하고 중등과정을 시작하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있긴 했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처음 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은 초등 심화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 6학년 연산 정도, 초등 6학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제 기선제압으로 초등 5, 6학년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하고 중등과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고비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었고 모르겠다고 하는 시기도 있었고 근데 진짜 제가 달래고 어르고 협박하고 하면서 6개월을 끌고 갔는데 딱 끝나고 나니 아이들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렇게 한 게 어머님들도 사실 당연히 의구심이 있으셨겠죠. 왜냐면 이게 되게 뭐 유명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다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업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념 정리와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요. 그리고 PPT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개념 정리는 아이들이 물론 손으로 다 개념을 정리하면 좋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쓰는 속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리하는 게 빠르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개념 노트는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요 개념에서 이건 사실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는 적어야 돼 하는 것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이거 저희 지금 남자아이 겁니다. 본인이 밑줄 긋고 써야 되는 건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것과 그다음 과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점검하고요.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PPT로 수업을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는 제가 좀 급해서 못 시키고 있는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쌤 제가 나가서 풀어볼게요. 제가 설명해볼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랑 이제 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사각형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 5가지는 저도 정말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주구장창 못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장님께서 약간 율동처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초등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상과제라든가 복습과제 그리고 단계별 총괄 테스트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이렇게 풀이 영상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기선제압 과정에서는 저희가 다 일일이 영상을 제공했었고요. 지금은 영상이 아니라 개별 손글씨 풀이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꾼 이유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계속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아이가 좀 힘들어한다. 그럼 요런 부분들 조금 시켜주세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기선제압 딱 끝나고 중등과정 들어가면서 어머님들께 어떠셨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고 어려워하는 고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성장한 게 눈에 보인다. 입체도형 아까 말씀하셨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입체도형만 봐도 애들이 막 문제 손을 못 댔었대요. 근데 이제 기선제압 교실을 한 건 다 힘들게 끝내고 나니 이제 웬만한 초등 심화 과정에 있는 입체도형들은 그냥 쑥쑥 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는 부분들 물론 여기에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어머님들의 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된 거고 이거는 제가 정말 감동하면서 봤던 그건데 외심 내심은 사실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희 원장님 기선제압 프로그램에서 다 다뤄주시거든요. 그리고 고등과정의 수열 개념도 조금 나와요. 기선제압에서. 근데 그걸 아이들이 쌤 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기선제압 교재를 보면서 한 말이 선생님 뒤에 중등, 고등, 초등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막상 배워보면 별거 아닌데 뭔가 고등이라고 되어 있으니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지레 겁을 먹게 되니 이걸 빼주시면 자기들이 조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교재 만들 때 선생님 고민을 해볼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꽤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선제압 이후의 중등 커리큘럼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 개념 노트랑 센 스태피 근데 사실 개념 노트를 저렇게 손글씨로 다 쓰진 못하고요. 아까랑 똑같이 기본 개념 제공하고 빈칸 채우기라던가 아니면 옆에 이제 필기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센 스태피 같은 경우는 대표 유형이랑 그러니까 각 유형별 대표 문항이랑 상난이도 정도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한번 풀어보고 저한테 설명을 듣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 수가 좀 줄어들긴 하는데요. 우선 저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풀어볼래요의 마인드가 되게 강한 아이들이어서 어려운 문제여도 저희 한번 풀어볼래요? 한번 풀어보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너희 못 풀어 이거 라고 얘기를 해도 풀어볼래요? 이렇게 먼저 하는 친구들이어서 조금 푸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어머님들 저희 아이 개념이 약한 것 같아서요. 개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개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값의 뜻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고 어떻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 유형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념 노트랑 센 B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센 B로 모든 단원이 끝났으니 센 스텝 C랑 A급 수학 스텝 B를 풉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정은 16회인데 조금 더 시간을 쓰기도 해요. 2-1 과정 같은 경우는 18회 정도, 2번 정도 회차를 늘려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의 성취도 부분도 있고요. 과제에 대한 해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반복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물론 반복을 했다고 해서 아이의 성취도가 100%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100%에 가깝게끔 만들려면은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 마스터가 됐어요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놔야지 그 다음 심화 단계라던가 3학년 1학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조금 없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심화 과정은 이제 스텝 A랑 블랙라벨 고쟁이 최상위 수학에 이제 조금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해주는 부분은 이제는 잔소리 안 해도 아이들이 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고 문제는 이렇게 다 분석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 가끔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표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는 특히 활용 쪽은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웬만한 유형은 식은 잘 세워요. 물론 아직도 헤매는 유형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웬만한 유형들은 식 잘 세우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곱셈공식 수업을 했는데 곱셈공식 수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워서 고등과정의 곱셈공식들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 누구도 선생님 이걸 왜 해야 돼요?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 배우는 거니까 또 새롭게 배울 거 선생님 한번 소개해 주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난이도 상 문제나 심화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도 저희 아이들 별로 그렇게 겁내지 않거든요. 이제는 물론 틀립니다. 틀려도 틀리면 다시 풀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이들이 직접 정리한 건데 좀 제가 잘 정리한 아이들 거를 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숙제해서 답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제 질문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 시험지 다 피드백을 하는 건데 이걸 바꾼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풀이를 외우거나 답을 외우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풀이 과정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답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일일이 이제 풀이 과정을 점검해서 풀이 과정이 틀렸거나 찍어서 맞았네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쓰기도 하고 글씨에 대한 피드백도 쓰거든요. 근데 요 참 잘했어요는 사실 풀이 과정까지가 명확한 문제들입니다. 요거 저희 아이들 아직은 애기들이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해요. 와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테스트 본 거 도장 8개 받았어요. 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은 문제인데 도장이 없는 건 풀이 과정이 조금 미흡하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까지 풀이하다 약간 찍은 것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 다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들이랑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중등 커리큘럼은 반복과 심화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긴데라는 느낌도 있으실 수 있고 그냥 한 번에 A급까지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B스텝을 하고 또 다시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가서 A스텝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도 있으실 건데 저도 사실 되게 강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지금 한 5년?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생긴 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처음 배울 때의 심화를 푸는 스킬과 1학년 과정을 다 완성한 다음에 심화를 푸는 스킬 그리고 2학년 과정까지 완성한 다음에 1학년 과정의 심화를 푸는 스킬이 다르거든요.
지금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전체적인 중등 과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만 이게 고등 과정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고 더 심화 과정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시간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에 기선제압 과정을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보일 선생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이보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4월에 당장 개강하는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제가 시작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설명드릴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미 잘 하셔서 제가 이제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저도 이 프로그램 좀 낯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 준비하면서 교재 분석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앞분들은 다른 게 저는 약간 애들이 선생님 MBTI T죠. 완전 분석형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은 분석할 때 교재가 면 문항이고 중등이랑 초등 비중을 스텝 1, 2, 3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지를 좀 미리 다 계획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설명드릴 때 제가 어떻게 앞으로 수업할 것인가 위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별로 조금 다르시거든요, 관점이. 전 지금 초등과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 6학년 거까지 좀 꼼꼼하게 최상위 수학까지 다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초등 심화를 다 풀었는데 중1 수학은 왜 힘들어할 거를 이제 초등 선생님들 입장이랑 중등 선생님 생각하는 초등 애들 좀 생각이 다르시거든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단은 사실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게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강사는 아니에요. 똑똑하잖아요, 어머니. 직관도 없는 아이도 되게 많아요. 이등만 상하처럼 안 생겼는데 길이가 같다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어리마기가 안 돼서. 누가 봐도 둔각이 아닌데 둔각. 막 이렇게 어디가 둔각이지?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직관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바꿀 때 거부감이 있는 친구도 있고 사실은 이제 초반에 여학생들이 중1 과정 잘하는 이유는 순종적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남학생들은 답이 맞았는데 쟤는 왜 저럴까? 라는 표정을 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힌다는 거는 뭐냐면 난 맞았는데 왜 선생님이 기뻐하지 않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애들이 이제 순종적인 여학생들은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안 알려준 문제 시험에 나면 이제 사실 공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알려줬는데?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눈물이 차오르는 거죠. 야,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왜 시험은 점수가 이러지? 하면 이제 슬퍼하게 돼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바꿨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어나 처음 보는 문제니까 사실 중등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입체적 사고의 결여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센 같은 이제 시중 교재가 너무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위에 유형이 다 써 있어요. 그 유형을 벗어나는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싹 지우잖아요. 자체 교재 만들어서.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단원에 안 나오는 내용이 왜 앞에 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사실 수학이라는 거 앞에 내용이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는 건데 아이들 입장에는 다 단원 평가만 잘 보고 누적 테스트나 이제 총괄 평가 보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유형 순서들 내는 학원 되게 많아요, 어머니.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쭉 내는데 전 제 총괄 평가는 난이도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6단원 나왔다가 1단원 나왔다가 2단원 나왔다 하니까 애들이 정신을 사실 잘 못 차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사실은 아이들이 좀 수학적으로 크는데 이제 입체적으로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중등 과정 하다 보면 초등 과정 내용부터 시작해서 중1 내용까지 다 섞이잖아요. 더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4, 뭐 초5, 초6 다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는 사실은 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이 많아져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초등 과정에서 중등과 넘어갈 때 요 세 가지 때문에 좀 힘들어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글씨를 예쁘게 쓰라고는 되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아이덴티티를 생각해서 글씨체를 보면 저는 이름을 안 써져 있어 책을 보면 알거든요. 얘는 누구구나. 책 글씨 보고 얘는 이거구나. 이렇게 아이들별로 그 이제 성격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성격을 다시 갑자기 이제 바꾸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쓰면 다 지운 애들 있어요.
예쁘게 답만 네모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디 갔어 풀이 이러면 아 지저분해서 지웠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멋진 친구도 있잖아요. 첫 글씨를 크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대담한 자신의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기억 막 선생님 막 중요한 거 네모 크게 쳐야 돼요? 막 이렇게 치는 애도 있고 뭐 상남자처럼 이렇게 연필로 채점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애들 성격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약속을 조금 해요. 위치만 정확하게 써주자. 커도 되니까 왼쪽 위에 붙여 써주면 안 될까? 답은 오른쪽 밑에 내주면 네모만 쳐주면 안 될까? 내가 못 찾겠어. 이렇게 합의를 좀 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기선제 S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딜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 글씨체까지는 강요 안 할게. 제발 써라. 쓰기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든 교정해볼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글씨체는 좀 빠져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한 번만 보고 넘어가는 진도의 허상은 이제 요 동네의 특징인데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제 최상위까지 다 했는데 왜 중등 과정이 잘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했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가 한 거는 사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권을 봤지만 사실 반 권을 본 거랑 똑같아요. 학원에서 절반 정도 풀고 애들 집에 절반을 풀잖아요. 초등 심화가 좀 잘 됐다라고 표현 애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푼 거를 책에다 하트를 다 쳐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 다시 푼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사실 절반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도의 허상은 어머님들께서 한 권을 딱 봤을 때 정말 학원에서 푼 거랑 학원에서 풀지 않은 것까지 다 했는가를 보시면 이게 한 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좀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 백업이 좀 이렇게 빡빡하게 잘 되는 친구들 보면 교재를 2권씩 사세요. 센 같은 경우도 책에 2권씩 있어서 애들이 잘못 갖고 왔다 그래서 센을 갖고 왔는데 왜 잘못 갖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이건 집에서 따로 보는 책이고요. 수업용 책은 따로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보고 넘어간다기보단 이 한 권을 어떻게 하는가가 좀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좀 키우려면 어머님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저 같은 반 친구인데 왜 선생님 쟤는 얘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라고 하면 걔는 2권 샀어요, 어머니. 2권을 사서 2번 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려서 다행이다. 애한테도 한번 저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은 사실 제가 생각해 정체성이 뭐냐면 이제 일반 선행과 기선제압의 차이점을 좀 봐주시면 쉬운데요. 보통 요 동네에서 주 2회 반 같은 경우는 2, 3개월이면 중등과정 하나가 끝납니다. 1-1이 끝나요. 좀 심한 학원은 3개월 만에 센 A급이 같이 끝나는 학원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신기하지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중1 과정이 3개월 만에 끝나고 그 중1-1을 3개월 끝나 6개월 됐잖아요, 어머니. 그 6개월 뒤에 다 까먹어요. 그럼 중2-1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대수 파트에서 연립방정식 하려면 1차 방정식이 잘 해야 되는데 중1 과정 연산 시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항이 잘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2개를 이항하려고 하니까 이제 답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분수 나오면 이제 절대 못 푸는. 답이 애들이 이제 답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답이 어떻게 지저분한데 하면 -2분의 1이요. 와, 되게 지저분하다. 야, 그냥 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애기들이라 자연수가 아닌 세상에서 이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2 때 다시 이제 중1-1부터 다시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2-1을 시작했는데 왠지 1-1을 막 약간 센 정도 풀면 너무 쉬운 거 하는 것 같으니까 보통 일품, 막 고쟁이 막 이런 걸로 중1 과정 다시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고쟁이란 책을 어머니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애들이 고쟁이가 엄청 어렵냐면 이게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뭐라 그러냐면 답을 썼는데 그 답이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속식을 풀면 속력을 x로 뒀거든요. 답을 구할 땐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x를 원래식에 다시 대입을 해서 답을 유출해야 되는데 고쟁이는 곱게 답을 주는 문제집이 아닌데 이게 스텝 1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쟁이는 사실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념 원리 이런 책이 왜 쉬운 거냐면 문제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지수 2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함정이 있을까 꼬아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책이랑 고쟁이를 보면 같은 유형인데 답을 내는 그 흐름의 그 길이 조금 더 짧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런 중2 때 같이 구멍을 보강할 때 어떤 책을 쓸지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중1-1을 만약 예를 들어 센 A급을 했는데 2-1 할 때 1- 다시 하라고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 어떤 책을 써야 될지도 되게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 개념서, 유형서, 심화서 중에 뭘 써야 될지도 애매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예 애초에 6개월 동안 그냥 기본 응용 심화를 어느 정도 맛보기를 다 한 상태에서 2- 개념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했던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뭐 이런 체계를 한다거나 세니 B로 한다거나 교재를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막 휙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를 다 뒤로 아껴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A급이라는 책을 말씀드릴 때는 C단계가 진짜 좋거든요. A급이지만 C급이 훨씬 좋아요, 어머니. C단계가 진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오고 교육 과정을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A급 A스텝은 사실은 좀 커서 보면 좋은 게 중3까지 끝난 상태에서 중1-1, 2 A급 A스텝만 쫙 달리면 진짜 잘 받아들이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못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A 단계를 뭐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다 막 동그라미 친 페이지 뭐 올리고 우리 애만 저거 뭐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속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A급의 메인은 C예요. C부터 꼼꼼하게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부교재를 쓰는 학원들 보면 B만 나온다거나 아니면 A 단계 뒤에 페이지만 선생님이 풀어주고 다 숙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제 애들 이렇게 고급지게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막기 위해서 기선제압 프로그램 좀 저희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교재들의 시중교재를 다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기선제압 교재를 다 만든 거거든요, 언니. 그래서 일단은 6개월을 탄탄하게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중등심을 뒤에 아껴놓는 이런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직관을 좀 살리는 편인데 저희 교재는 전체적으로 스텝 1, 2, 3 합치면 초등 심화가 30%고요. 사실 중등이 70%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초등 사고력을 확장한다는 거는 초등을 좀 살리고 중등을 썩는 거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중등이 더 많고요. 사실은 중1-1, 2라고 생각하시면 좀 잘못된 게 제가 교재를 다 꼼꼼하게 봤다 했잖아요. 중2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2 내용도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규칙과 대응 있잖아요, 언니. 거기 내용이 결과적으로 함수의 대응과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함수 개념이 원래 이제 애초에 나오는 게 중2-1이에요. 그래서 저희 함수 문제가 스텝 3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2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이제 대수를 갖고 왔는데 일단 이 대수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소인수분을 확장한 다음에 이제 규칙과 대응 개념을 문자식으로 확장. 요 앞쪽에 있는 확장 내용이 초등 내용이고 어머니 목차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를 보시면 규칙과 대응 개념이 1차 함수로 확장이기 때문에 이건 2-1입니다, 어머니. 근데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요 동네에서 이제 방학 특강 같은 거 보시면 함수 특강 엄청 많아요. 함수를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선제압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함수만 스텝 3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뭔지를 알고 교재를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초등, 중등 연계니까 스텝 1은 어머님들이 약간 의아해하세요. 너무 초등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뒤로 갈수록 거의 중등 비중이 높고 사실은 이제 스텝 2가 방정식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이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식세우기 연습을 이때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텝 1부터 막 되게 밀어붙이진 않아요. 스텝 1의 핵심은 중가로, 소가로, 대가로 있는 혼합 계산을 잘 나이스하게 푸는 아이가 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속시 단원을 식을 세워서 푸는 아이 만들기고 세 번째는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x, y 미지수 세워서 1차 함수 식을 세우는 거. 요거 세 가지를 제가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이제 AI한테 분석 좀 해줘 해가지고 제가 퍼센트를 이제 AI가 한 거라 조금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심화가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는 40% 60%인데 뒤로 가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칙과 대응 20%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중등 과정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열 개념도 결과적으로 띄어세기가 결과적으로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성량개비 문제 있잖아요, 어머니. 그게 2n 플러스 1에서 홀수 개수로 나와요. 성량개비 이렇게 쌓아가지고 개수 세는 게. 근데 결과적으로 그 대응 관계식이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열과 함수 개념을 확장한다는 표현은 너무 거창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한 그 성량개비 초등학교 때 문제가 중학교 때 2-1에 나오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경시내용 가면 사각수, 오각수 이렇게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초등에서 끌고 오되 설명할 때는 다 그냥 등차수열 개념까지 살짝 언급을 해요. 왜냐면 그런 것도 영재원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그런 것들 언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약을 좀 해왔는데, 일단은 중1이랑 중2 연계까지 해서 입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화 개념, 어떻게 보면 함수 개념이나 농도, 거속시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나도 아파. 나도 이만큼 나는 심지어 서서 쓰잖아. 더 힘들어. 하는 스타일이어서 좀 많이 쓰게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예쁘게는 안 쓰지만 일단 써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글씨를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잘 쓰는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스텝 1 교재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숙제 알림장은 교재 맨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초등 개념은 4문제 정도 있긴 한데 사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중등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제곱수는 그 필땡 학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고력 수업 때 이미 다 언급을 해서 제곱수는 다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개념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 개는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 개념 자체가 제곱수고 소수의 제곱은 또 3개밖에 없어요. 약수의 개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짝 심화된 A급이나 최상위에서 빼고는 문제에 아예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좀 언급하면 개념 때 아이들은 굳이 최상위 심화 개념이라 말을 안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사실 기선제압 자체교재 특징은 아이들한테 어렵다고 언급을 굳이 안 하는 게 장점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수업을 하려고 좀 밑에 있는 거는 판서를 쓰게 빈칸을 좀 넓게 잡은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문나 확인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한 단원당 40문제 정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확인학습 문제를 제가 다 시간을 좀 저는 수업 시간 타임라인 짜는 스타일인데 그거 했을 때 요 40문제 중에 한 10개 정도는 수업 때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숙제는 평균적으로 30개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금 수업이면 월요일날 대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예요, 언니. 그럼 보통은 이제 숙제를 하는 그 요일을 좀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월요일 숙제를 수요일까지 1차 정도 채점을 저한테 찍어서 미리 보내주시면 채점 미리 받고 왜냐면 자체교재의 단점이 이렇게 채점을 이제 어머님께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빠른 정답지가 다 있거든요, 언니. 그 빠른 정답지 1차 채점 해주시면 아이가 계산 실수인지 진짜 모르는 건지 제가 미리 번호로 좀 받아서 수업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숙제를 요일을 좀 정해서 언제 미리 수거할지를 좀 정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숙제 양은 한 30개 정도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개에서 35개 사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이렇게 구성됐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기하도 다 하거든요, 언니. 근데 이제 기하는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면 도형은 KMO의 꽃이에요. 작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KMO 1차 기하를 보시면 왜 KMO를 한 친구들이 중등 내신 때 꽃을 그러니까 피우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 고등 선행까지 쭉 다 KMO 없이 쭉 달리면 대수는 완벽해요, 어머니. 결과적으로 고등 선행의 내용들이 다 중등 대수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업 1, 2까지 끝내면 대수는 거의 퍼펙트한데 기하가 살짝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안 나와요, 고등선행 때. 해봤자 뭐 도형의 방정식 살짝 나오는 거 빼고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 다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수업 많이 한 선생님들이 중등수학 A급 틀리세요. 못 푸세요. A급 그 뭐 외곽의 이등분수, 내각의 이등분수 공식 다 까먹으셔서 잘 못 푸세요. 그러니까 강사들도 까먹는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MO 기하를 해서 어떻게 핫텀을 신 친구들은 중등 기하가 다 채워진 상태인데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내신 처음 시작하잖아요. 자유학기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대청중이나 저 내신 때 저도 했었거든요. 전학원에서. 그럼 하면 그때 이제 실력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집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했던 여학생이 72점인가 나와서 놀래가지고 중2 때 저한테 내신 대비로 왔더라고요. 대청중 여학생이. 너무 잘해요. 선행도 그러니까 대수까지 끝났나? 저랑 미적 원을 시작했으니까 선행도 나이스하잖아요, 어머니. 선행 되게 잘하는 거, 이 파트를 되게 잘 본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 들었는데 70점대라서 왜 그랬을까? 물어보니까 도형을 이렇게 심화 있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KMO 경시까지 기하를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이 이런 중등, 초등 기하들을 봤을 때 좀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중등 기하를 봤을 때는 중등 기하는 사실 KMO까지 살짝 끌고 오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희 교재에 이제 원장님이 이제 작도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작도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 교재는 그 원래 그 크기와 같은 가계 작도랑 평행선 작도 말고는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직 이등분선, 각이 이등분선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이등분선형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도 내용도 사실은 교과 내용과 조금 더 앞선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KMO 기하 첫 수업이 작도 수업이거든요. 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개념은 사실은 저희 이거 할 때 평행사변형 성질이랑 이거 똑같은데 사실은 초등 수학 할 때 애들이 이제 중등 넘어갈 때 좀 싫어하는 게 이제 좀 길어요.
이게 애들 말로는 속된 말로 읽기 쉽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할 때 요 문장대로 전 설명하지 않거든요.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림부터 외우게 시켜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기호로 외우게 시켜요. 그 기호를 말로 하게 시켜서 이 문장제에 있는 왼쪽 말을 하지 않거든요, 수업 때.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는 방식을 좀 관점을 바꾸면 이게 아이들은 아직 애기여서 제가 첫눈 같은 수업이잖아요. 기선제압 애들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줄 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해서 사각형 성질이나 삼각형 성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저희는 쉽지만 애들한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다지기를 하면서 말을 해주고 표현을 조금 이렇게 애들한테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 수업 때 한숨 쉬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엄청 혼납니다. 수학 공부 못한 거 더 혼나요. 애들한테 분위기 그렇게 형성하지 마. 숙제 많다는 소리 하지 마. 숙제 많으면 엄마가 나한테 연락 올 거야. 너가 할 말이 아니야. 이번 주에 뭐가 있어 너무 바빠서 숙제를 못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엄마가 할 말이야. 수업 때 할 말 아닐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때 어차피 다 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또래 친구들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쉽지 않은 중등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웬만한 긍정적으로 좀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표현의 차이가 있어서 기하 수업 때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것들은 아까 이제 전개도 이체도형 이 스텝 3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시면 K부터 나오는 오일러 공식 같은 경우는 V 빼기 2 플러스 F가 2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 알려주려고 입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교재 프로그램이 쉽진 않지만 필요한 내용 맞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는 이걸 봤을 때 스텝 1은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점선면, 각 이런 쪽이기 때문에 스텝 1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스텝 2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아이들 이제 6학년 2학기에 가장 이제 위기, 원이죠. 네. 원 파트 다음에 지름과 반지름을 이제 아이들이 구해놓고 그게 반지름을 구했는지 지름을 구했는지 하고 이제 제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거 제일 충격적인 말이 원 넓이가 뭐였든 파이 r 제곱과 2파이 r 섞어서 2파이 r 제곱 이렇게 해서 와우 2파이 r 제곱은 어느 공식일까 막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이 파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6학년 개념이나 이런 것도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섞여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중2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피타고라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2-2에 있는 피타고라스랑 그다음 여기 있는 외심, 내심 이런 것들 2-2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중1, 중2를 개통적으로 좀 보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애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중2-1, 2 과정 가면 생각보다 잘한다는 이유가 기선제압은 살짝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들은 너무 되게 뜬금없지 않게 연계성 있게 중2 과정까지 좀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 비중이 기하가 조금 더 대수보다 어렵다고 한 거는 이제 AI가 저희가 알려준 것처럼 초등 과정이 좀 비중이 좀 적습니다. 30, 20, 10으로 좀 줄기 때문에 아까 4대 6이었잖아, 어머니. 스텝 1은. 그러니까 기하가 조금 더 중등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하 파트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KMO까지 가기엔 좀 나이가 있고 좀 KMO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기선제압을 하다 보면 초등 기하에서 중등 기하 그리고 KMO 기하까지 사실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재 구성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 했을 때 기하를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애가 흥미로워하면 KMO도 1차까지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상담 드릴 것 같거든요. 기하에서 좀 그 탤런트가 좀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KMO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보거든요. 아이들 KMO를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기하에서 흥미가 있느냐. 두 번째는 경우의 수 잘하는 애들 있어요. 그 사건을 분류해서 그 경우의 수 카운팅을 진짜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노가다를 스트레스 받아하지 않고 다 써서 꾸역꾸역 답을 경우의 수 맞춘 애들 있어요. 순서상을. 그런 애들은 어머니 KMO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상담을 드리거든요. 그런 집착력이 사실은 경시 때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중1을 확실하게 하되 중1 이상 기하를 살짝 보는 느낌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해 좀 공들여 만들고 싶어요. 저는 기하를 할 때 그 직관, 그러니까 합동을 찾는 애들 있잖아요, 언니. 근데 그 직관이 좀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같은 거조차 못 찾는 애들 많기 때문에 직관력을 살려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딱 봐도 합동인 것처럼 생긴 거 있지? 네, 찾았어요. 걔 SSS일까, SAS일까, AS일까 하면 애들이 세변의 길이는 안 주어져 있으니까 SSS는 아닐 것 같은데요. 속어봐. 속어하고. 둘 중 하나인데 그럼 각은
하나는 확실하지. 그 나머지 각이 같은지 변이 같은지 확인해 볼까? 아 근데 변조건은 전혀 없는데 선생님? 그럼 100% ASA다. 아싸 합동이잖아. 그러면 A 찾아. 이렇게 저는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면서 결과적으로 애들이 그러면 ASA 찾았어요 하면 이제 써볼까? 하면 애들이 그러면 써요. 근데 이제 무조건 써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제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한 좀 공들여서 감각을 이제 잘 서술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걸 할 것 같고요. 일단 개념 정리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붙어 있는 그 팜플렛도 있잖아요. 공식 정리 100가지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저희가 기선제압 때 하는 공식들은 조금 정의와 성질을 구분해서 좀 노트 정리 좀 예쁘게 해볼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 교재는 초등학교 때 사실 평행선 초등은 사실 거의 나올 게 없거든요. 그냥 평행, 수직 이거밖에 배우는 게 없어서 초등 내용 빈약한데 중등에서 평행선은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땡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동의각, 억각, 그 동측내각을 다 배우고 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충격받은 게 이게 각이 같다고만 배우지 동의각은 결과적으로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암평행에 동의각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암평행에도 동의각은 위치만 보는 거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아도 동의각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아이들 이제 잘하는 이런 거 보조선 그어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에서 이제 위치 관계를 보는 평행선. 이렇게 구성해서 초등학교 때 나는 작은 평행선이지만 중등 내용이 이렇게 많이 펼쳐질 수 있어를 한 거라 사실 하나의 초등 개념으로 3개의 중등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등비 좀 높다. 라고 하면 연습 문제는 똑같이 40문제 구성되어 있고요. 기하는 아무래도 뒤에 파트, 그러니까 요게 난이도 순서는 아닌데 뒤에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부터 거꾸로 아마 수업 때 하고 나머지 문제만 숙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만드신 건데 저희가 빔 수업하기 때문에 요게 다 PP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오, 안 그래도 된다. 그래서 요 점의 움직임을 이렇게 PPT로 만들어 놓으셔서 저도 요 수업 교구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사실 요 중간에 있는 얘가 중심이 얘인지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요 호의를 찾을 때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서 저도 이거 받고 우와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서 요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그림을 잘 그리긴 하지만 요렇게 그려서 요 절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업 구성의 입체도형은 좀 이렇게 다른 학원보다 좀 약간 다른 레벨로 수업하지 않을까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떼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면의 개수의 합을 구할 때 아이들은 절대 볼 수 없었던 뒷면을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구성해서 면의 개수랑 이런 합들 구할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입체도형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가운데 뚫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그것도 이거 다 이거 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널비 구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입체도형 수업은 조금 이제 좀 급이 다르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이제 강사의 실력이 좋으면 잘 설명하면 돼요. 근데 이제 풀게 만드는 건 결과적으로 이 학원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밀착 노트를 좀 하는 거 아까 유민 팀장이 했던 그 좋은 수업을 받아서 방법을 받아서 저 똑같이 노트 정리하는 걸 진짜 할 것 같고요. 누적 성적표는 아까 뒤에서 보여줄 건데 저희가 성적표를 이렇게 주차별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수업 영상 보충 자료는 지금 앞에서 받았던 그 내용 그대로 받아서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할 거고요. 성적표는 아까 자세히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X 세모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정답률이 이제 점수가 7.5개가 맞는 거니까 75점인 거예요. 세모는 0.5개가 이런 거죠. 풀식은 맞았는데 답만 틀렸거나 이런 거 이제 반점수 주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애들이 반에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문항 분석표니까 사실은 이제 정답률이 64%에 45%는 저만 틀린 게 아니라 애들 다 틀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성적표는 단원별로 쭉 이렇게 누적적으로 갈 거다. 요거 제가 수업 여는 거는 사실은 초4부터 초6까지 2파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수업 시간은 지금 이미 애들 6-1을 진행 중이에요, 어머니. 이 친구가 4월 3일날 개강할 거고, 이 친구들이 저랑 이제 5-1부터 디딤돌이랑 이제 최상위로 수업을 쭉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기선제압 프로그램 들어가기 위해서 최상위까지 다 본 상태예요. 그래서 6-2를 지금 디딤돌 기본 플러스 능력이랑 최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비례식과 비례배분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원의 넓이랑 이제 원기둥 원뿔 9 이렇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갈 거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저에게 이제 제 입맛대로 키운 애들이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부정적인 표현하면 엄청 혼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힘들지만 해볼까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어. 혼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째려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좀 분위기가 괜찮고 이제 저랑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랑 적대시하는 건 괜찮은데 친구들은 동료기 때문에 니네들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오늘 수업이 좀 힘든데 좀 쉴까요? 라고 누가 이렇게 손때려 매면 애들이 막 걔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뭐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우와 막 통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애들끼리 되게 똘똘 뭉쳐져 있는 스타일이라 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다 섞여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기선제압 프로그램은 3, 4, 5학년 친구들이 다 들어도 괜찮은 수업이다. 근데 2학년은 조금 어리긴 한 것 같아요. 아직 애기여서 중등과정 하기에는 국어 실력의 이슈로 살짝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어이랑 아이도 잘 이제 구분을 못하는 상태라 네. 그래서 아기들은 조금 더 커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초3, 초상위권과 초5인데 지금 이제 중등식 세우는 게 정립이 돼서 한 번 정도 중등을 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요 프로그램에 입학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반은 사실은 3학년, 4학년이 제일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좀 몰입해서 아이들 중 1, 2, 3 과정에서 좀 어느 학원을 가든지 간에 식은 좀 잘 세우더라. 입체도형 되게 잘하더라. 이런 생각을 좀 들 수 있게 좀 몰입해서 좀 지도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종우 팀장입니다. 저는 한 7살 아이들부터 지금 6학년 아이들까지 조금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조금 어린 아이들 위주로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기선제압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그 초등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가면 좋을지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제압이 이제 압이 원래 이 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선제압의 프로그램의 이제 취지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선제압의 더 앞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이랑 중등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초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다음 수를 쪼개고 합치고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등에서는 요 계산식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요 전 과정과 다음 과정 사이에 어떠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른 모양으로 바꿨을 때, 그럼 만약에 하나의 식을 두 개로 바꿨을 때, 다른 하나가 이거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는 식의 모양을 바꾸는 이런 계산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은 이제 하나로 정리하면 이제 연산 베이스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키워주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도 저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요런 요약해서 좀 보시면 이제 좀 자세히 하는 이제 보이쌤이 하신 이제 S단계와 조금 이제 쉽게 좀 줄여든 M단계가 있는데, M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초등 위주의 이제 과정인데, 그러면 M단계에서 다루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기본 도형이라든가 약분 통분이라든가 분수라든가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학원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중요하다고 하는 단원들로 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초등 과정에서 그럼 어떤 게 중요하냐 보면 핵심 단원을 보면 보통 배수와 약수나 뭐 최대공원수, 최소공배수, 그다음에 약분과 통분, 그다음에 이제 계산,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비율이나 비례식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쭉 선행을 달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고비가 이제 분수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그 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아이가 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물론 2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한다면 뭐가 큰지 헷갈리는 아이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빵 하나를 둘이 나눠 먹을 때랑 셋이 나눠 먹을 때 똑같이 나눠 먹으면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간단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세 애들을 해보면 곱셈 같은 거 해보면 이제 9구단의 2학년 2학기 이제 곱셈 9구에 7 곱하기 8은 7 곱하기 7보다 몇이 큰 수입니까? 이런 거 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7이 8개 있는 수와 7이 7개 있는 수는 7이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산 연습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7 곱하기 8에서 7 곱하기 7을 뺍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빼는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5학년 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소수의 곱셈 담원을 했었는데 오늘도 하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애들이 이제 소수의 곱셈 하니까 또 곱해야 돼, 소수 진짜 싫은데 막 이렇게 반응들이 이래요. 근데 소수의 곱셈 자체는 곱셈은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지만 소수점을 찍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곱셈의 그 어려운 최상위 수학이나 이런 문제 주 문제들을 살펴보면 거의 계산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소수점 자릿수를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미 주어진 수와 이 문제에서 풀어내는 수의 차이를 보고 답을 구하라는 거지 직접적으로 계산하라는 문제들은 뭐 활용 문제들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0.7 곱하기 2랑 0.8 곱하기 2가 있으면 똑같은 2에 곱해지는 수가 더 클수록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의 개념이나 이런 걸 응용해서 이제 쉽게 풀어야지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일단 계산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은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계산하기 전에 자꾸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설계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형 같은 경우에도 뭐 삼각형이나 뭐 평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서 결국은 초등학교는 이 개념과 연산 그리고 어떻게 식을 세우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한 학기당 몇 권 끝내야 되지? 이거 2권밖에 안 풀었는데 괜찮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더 집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한 권 풀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는 아이가 있고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겠지만 한두 권 만에 완성되는 아이가 있고 여러 번 더 풀어봐야 이게 좀 받아들여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차를 제외하고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요 세 가지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이런 고집이 있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좀 이런 고집이 있는데 알려줘도 일단 한 귀로 흘려 듣는 게 딱 눈에도 보여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라고 했을 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사실은 배움에 있어서 일단은 오픈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 배워. 이것도 알고 난 다음에 네 거에 이거를 어떻게 좋은 점을 적용해서 더 쉽게 풀 수 있는 걸 찾아봐. 어쨌든 수학은 풀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쨌든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지겹고 어려운 과목은 맞습니다. 당연히 또 계산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계산하고 더 쉽게 푸는 연습을 해야 좀 덜 힘들게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그 분수 단원에서 나누어 줬다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3분의 1을 구해서 빼고 뭐 가져갔으니까 이것도 빼서 이렇게 빼서 구하라고 보통 풀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3개 중에 하나를 줬으면 2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3분의 2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가져갔으면 남은 건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을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뺄게요 이런 애들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방정식의 활용 같은 거 가도 뭐 20%의 학생이 뭐 어디를 갔다 그럼 남아있는 건 8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꼭 굳이 전체에서 그 20%를 빼서 이런 애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애들이 이제 집착하는 게 이제 뭐 백화점에서 뭐 20% 할인을 했다라고 하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 하면 그 20%의 가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의 가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이런 쉽게 푸는 방법을 연습하면 아이들이 뭐 비록 단위 때문에 틀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쳐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쓰는 수학으로 이제 시험에 실패하는 건데요. 특히나 대치동은 이제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해서 푸는 거 혹은 그림 그려서 푸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의 이제 격차에 따라서 조금씩 그걸 머리로만 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한계는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고등 때 제대로 찾아오고 조금 이른 아이들은 이제 중등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나 뭐 연립 방정식 이런 거 어쨌든 활용 문제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뭐 거리라던가 뭐 금액이라던가 이거는 느낌이 오늘 이거일 것 같은데 넣으면 맞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잘 안 되더라도 넣다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물이 흐르는 곳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뭐 속력 이런 거는 그거는 두 가지를 넣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머릿속에서 되는 애들은 뭐 그것도 어떻게 머리로 하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이것도 숫자를 바꾸고 이것도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딱 알맞은 숫자를 한 번에 찾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리로만 하다 보면 쓰는 수학이 좀
빨리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쓸 때에도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제발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부모님들 계시는데, 처음에는 어떻게든 쓰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요 쓰는 것들이 어떻게 좀 가지런히 혹은 이렇게 순서대로 흐름 있게 쓰는 연습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흐름 있게 쓰고 나서는 어떻게 이제 뭐 공책을 분할한다던가 이 공간을 분할하는 이런 연습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주된 목표는 사실 자기가 쓴 식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거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 글씨를 썼는지 나중에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방특 때 제가 했던 건데, 사실 이제 분배 법칙을 배우고 나면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를 뽑아내고 나머지 수들을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물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를 빼먹어서 틀렸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웠더라도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곱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다음 초등거 이제 보기를 보시면, 사실 부분분수는 이제 고등건데 분자가 1인 경우는 중등이나 초등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를, 이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바꿔서 하면 차와 합이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워져서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걸 이제 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최종 배수를 구해서 통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결국은 답은 구하지만 요 피로감이 상당하겠죠. 한 문제 한 문제 할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제 이제 수업하는데 이제 3학년인데 고등학교 걸 하는 건데, 사실은 요런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 쓰게 하는데 지금 이제 좀 몇 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이제 자기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연습장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걸 자꾸 이제 정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막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정신이 없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모르겠으니까 답을 꼭 동그라미 해서 이제 동그라미 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이렇게 공간을 찾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가운데 놓고 식이 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쓰는 식이 꼭 암산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꾸 식을 보면서 풀어야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풀다 보면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글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식을 설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외움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요 식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순서를 외우는 거죠. 우리가 뭐 라면 끓일 때도 뒤에 뭐 순서 써 있잖아요. 사실 뭐 그 순서 1, 2번 바꾼다고 물 먼저 붓고 뭐 스프 먼저 붓는다고 해서 라면이 맛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건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끓여야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가 1번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큰 흐름을 생각하게 자꾸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이 되면 이렇게 한 군데의 넓이가 아니라 뭐 두 군데의 넓이, 합이나 차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은 요 하나하나를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초등 과정만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요 그림에서 요 빨간색 그림에서 요 파란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노란색 그림에도 요 파란색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의 차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한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해봐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확정하기 위해서임이 있습니다. 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보자마자 이제 계산을 했죠. 사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2가 있으니까 곱해지는 수가 커지는 쪽이 큰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곱셈이나 나눗셈에 뭐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푸는 것.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아야 한다는 걸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고등 과정 가면 이제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방식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이어져 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그냥 자연수에서 소수로 바뀌고 분수로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새로운 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관에 이제 꽂혀서 아이들이 이제 뭐 빨리 대답하면 뭐 좋은 그런 걸 하는 학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은 굉장한 무기가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직관으로 이제 무기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0년 경력의 뭐 요리사가 하는 요리랑 처음으로 하는 요리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뭐 이상함을 느끼더라도 경력이 많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상했는데 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관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라도 이런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이 직관에 좀 신뢰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나 뭐 기분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경험이 쌓이지 않은 직관은 굉장한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왜 그런지, 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꼭 근거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살 애들이 이제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직각인데 직각을 보통 아이들이 너무 못 찾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해요,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기역자나 니은자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직각이라고 계속 이제 우기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직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어떻게 체크하는지 이게 내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그거를 방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활용들을 식을 세우다가 여기가 이제 는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세웠는데 초등학교 방법으로 갑자기 이제 식 2항에서 푸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씩 또 때려 맞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막히면 일단 때려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나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해보지 않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왜 안 해봐?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도도 안 해보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본적인 덧셈 문제도 저 x가 3인 거 모르는 아이들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했어 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 했어요 이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봐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방법으로 하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풀겠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정사 요소를 바뀌면 어떻게 풀지? 라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똑같잖아요.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 이것도 똑같이 이거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초등 이제 사고력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애들은 저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아내는 훈련이 좀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꾸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고등과정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식이 복잡해질수록 여기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10이 되는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푸는 게 아니라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식을 써서 푸는 연습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읍내학원에 이제 입학 테스트인데 보통 이제 세라고 하면은 여기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이제 세야 되잖아요. 이제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가로선과 이렇게 세로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세면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세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자꾸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 거랑 중등 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초등 5, 6학년 거에 중학교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어차피 중학교 가서 할 건데 초등 거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어차피 할 거니까 5학년 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될 때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게 낫다 하시는 부모님이 있지만 사실은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첫 번째 할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구조가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보면서 좀 더 강화시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너 똑같은 거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께 중학교에 이렇게 조금 더 강화돼서 나오는 버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계속 잘 학습해 나가면 중학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 내에서 연산도 잘 연습을 해놔야 되지만 이렇게 식을 세우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어떻게 식을 세울지 좀 계획하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 놓으면 중학교도 어차피 이어지는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선행이다 보니까 특히 그 다음에 조금 한번 할 수 있어도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땐 쉬웠는데 집에 가면 잘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한 번에 이제 뭔가를 딱 마스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런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PPT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노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그날 시험 지난 뭐 숙제 같은 거 이렇게 링크 누르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수업 같은 경우도 그날 뭐 했는지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코멘트 같은 경우도 뭐 특정 뭔가 있으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치동에서 생각보다 그 한 5명 중에 1명 꼴로 뭔가 정규반이든 뭔가를 할 때 저 이거 예전에 했어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뭐 중학교 거 이런 거 할 때 저 이거 원래 2학년 때 했던 건데 너 근데 5학년인데 왜 이것도 해? 하다가 말았어요. 하는 그 쉬었음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쉬었거나 뭐 연산도 마찬가지로 연산이 좀 불안해가지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면은 연산 예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약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3가지 포인트 조금 집중해서 요 3가지를 좀 초등 과정 내에 좀 잘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SM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 학원과 함께 이렇게 노력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총이나 그런 것들도 있으셔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질문 받고 아니면은 네 하셔도 되고 네네. 어머니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여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구체적인 아이 상황이나 그런 건 선생님별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편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